해서 거의 2~3시간을 해요. 비싸겠는데? 맞아. 근데 제가 정해져 있어요. 축의금은 보통 3만엔, 5만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혹은 막 이런 거 진짜 좋네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답답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남편분은 퇴근을 못 하셨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현재 9년째 살고 있고요. 남편이 일본인인데 결혼 6년차 한일 부부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분이시고 네, 남편분이 일본분. 네. 도쿄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좋아. 그 연애는 할 수 있죠. 연애는 할 수 있죠. 결혼을 이제 결심하는 거는 뭔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리스트를 작성한 게 있어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었고 저는 사실 국제연애 뭐 이런 거는 깊게 생각 안 하는 타입이었고 저도 여기 일하러 왔으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놀다가 그 리스트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6개월 만에 프로포즈 받고 사귄 지 1주년 되는 날에 입적이라고 하죠. 혼인신고 하고 결혼식 올렸어요. 여기도 그런 스튜디오 드레스 막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겁니까? 조금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웨딩 촬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웨딩 촬영을 하고 싶어서 그거는 한국 가서 했고요. 대신 결혼식 문화는 일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약간 양산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빨리빨리 하고 다음 사람 대기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식 자체도 굉장히 짧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1부씩 올리고 2부는 이제 피로양 해서 거의 2~3시간을 해요. 비싸겠는데? 맞아. 근데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식대가 기본이 거의 한 15,000엔에서 3~4만엔이에요. 코스로 나오거든요. 비싸네요? 네.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다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좀 호텔에서 하는 그런 느낌. 출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혼한 한 달 전에 엽서를 보내서 답장을 다 받아요. 저는 사람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래요? 네, 둘이 합쳐서 50명 비용이 그때 350만엔? 그 정도? 1인당 식대가 그 정도면 내가 축의금을 그래도 꽤 많이 해야 여기도 그런 문화가 있죠? 정해져 있어요. 축의금은 보통 3만엔, 5만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저 회사 보스가 이제 스피치를 해주는데 상사가 그런 상사분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만엔씩 내세요. 축의금은. 물론 너무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나 주말에 결혼식 2탕 있어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한 분들 그런 느낌이군요. 미리 엽서 보내서 또 식대도 비싸지만 오카이시라고 해서 보답 선물을 또 해드려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 비용도 1인당 거의 10,000엔씩 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5만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 했을 때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게 낼 수 있냐고. 비슷한 듯 정말 다르네요. 네. 평생 그럼 한국 쪽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그렇죠. 거예요? 대학교 서울에서 나오고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이 돼서 건너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도쿄? 네. 도쿄의 어디죠? 여기는 도쿄 나카노쿠 카미사기노미야라는 곳인데요. 사기노미야역이라는 곳에서 도보 10분 정도 여기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신주쿠까지 전철로 8분. 8분? 되게 가깝네요. 네, 가까워요. 이제 걸어오면서 느낀 게 큰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들이 다다다다다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저희가 제일 젊을걸요, 여기. 여기에서? 네, 인사드렸었거든요, 이사 와서. 여기는 이사 와서 이사오면 인사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네. 저도 잘 몰라서 회사 선배한테 여쭤봤어요. 양옆, 맞은편, 대각선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집은 월세 아니면은 구매하는 맞아요, 이제 그건데 그럼 둘 중에 어떤? 저는 매매. 그래요? 얼마 정도? 여기가 저희가 중고를 샀어요. 중고라서. 중고?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중고, 신축 이렇게 나뉘어요. 맨션이든 주택이든 중고냐 신축이냐로 나누는데 네. 저희 여기는 중고였고요. 지어진 지 12년 정도 된 중고 주택이었고 한국 돈으로 하면은 7억 중후반? 중고의 안 좋은 점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는 이제 벽지, 바닥, 고장난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식기, 세척기, 뭐 가스 콘로 뭐 이런 거를 다 바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리모델링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면은 8억 좀 넘게 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집의 일단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1층, 2층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크기가? 평방미터가 여기가 105평방미터? 105? 네. 평수로 치면은 뭐 32평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맨션? 와, 뭔가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을까요?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게 이 23구에서도 인기 있는 구 같은 경우는 토지값이 비싸요. 근데 맨션은 작게 나오거든요. 네네. 특히 일본이 집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평당 가격이 주택이 비쌀 수밖에 없죠. 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나 도우락 일본에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보통 열쇠거든요. 아시죠? 맞아요. 제 꿈이 도어락 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비쌌어요. 얼만데요? 이게 80만 원 한국 돈은. 80만 원? 한국 가면 정말 예쁘고 지문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일본은 아직도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업자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진이 나면은 이게 어그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열쇠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조금 궁금한 게 일본에 와서 이제 살게 되면은 답답하네 혹은 막 이런 거 진짜 좋네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답답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 안에 들어가서 네네네. 네. 은행 한국은 계좌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카드도 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다 수기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가 2주 기다려서 우편으로 받아야 돼요. 2주? 2주 정도 기다려서. 그리고 구약서나 이런 데 가도 무조건 수기로 다 써야 되고 일 처리도 굉장히 느리고 다 페이퍼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은행, 구약서 이런 데 갈 때는 오늘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요.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고 배달도 지금은 코로나 되고 나서 우버이츠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배달이 없었어요. 거의 스시? 배달 이런 거 말고는 없어서 그럼 좋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좋은 거는 사람들이 질서를 너무 잘 지켜요. 서로 친절하고 택시를 타도 기분이 상했던 적이 없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전철을 타도 내리는 사람 다 내리고 올라타고 이런 일반 시민의식이 높다고 해야 되나? 2층 집에 살면은 뭐가 좋고 뭐가 아쉬워요? 어렸을 때 또 2층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선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 줄일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되는 네, 그리고 이 집 전에도 그때는 월세긴 했는데 그때도 2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층에 거실이 있었고 2층에 방이 있는 형태였는데 안 좋은 거예요. 1층에 거실이 있으니까 춥고 또 너무 밖에 소리 잘 들리고 그래서 무조건 이사하면 2층에 거실 있는 집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아까 저도 오자마자 여기는 아예 그냥 구경도 못했고요. 바로 2층에 거실이 있어서 일단 좀 1층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장? 네, 신발장인데 제가 흰색으로 칠했어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페인트가. 1,000만 원 달래요. 이거 칠하고 방문 칠하고 계단 칠하는데 제가 칠하겠다 해서 칠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 잘하셔갖고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방이 3개가 있는 네, 거예요? 방 3개, 욕실. 위에 침실, 거실. 그럼 방이 엄청 많네요. 방 4개예요. 와. 이쪽부터 봐요. 여기는 저의 옷방 겸 화장하는 방. 제가 외출 준비하고 제 옷만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는 남편분은 아예 안 들어오시는?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들어와도 할 게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촬영했다는 그 웨딩 그거군요. 사진이고 여기 1층에 방이 있으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택들은 다 1층에는 셔터가 달려 있어요. 저 앞쪽 집도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오, 그 가게에 있는 아, 그 맞아, 셔터? 맞아. 1층 모든 방에는 셔터가 있어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런 네네네네, 게 다 있고, 여긴 옷방이기 때문에 햇빛이 최대한 안 들어오게 하려고 네. 커튼으로 다 아, 막아놨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제가 물 관련된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바다, 여름 이런 느낌의 그림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를 좀 놓으시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첫 두 번째 번째 방. 봤고요. 두 번째 방은 손님 방으로 쓰고 있어요. 손님 방. 게스트룸 네, 거죠? 게스트룸이자 그냥 저 공부하거나 책 읽을 때 쓰는 방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도쿄에 출장을 자주 오시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머님께서 여기 지내시거나 10월 말에 저희 엄마가 일주일 정도 오셨는데 엄마 왔을 때 여기서. 쪽에서 주무시고. 네네, 그래서 사진들이나 짐들 이제 놓으시는 것 같고. 남편분이 한국말을 못 하시겠군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짜증나, 죽을래? 뭐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 이게 옷장인가요? 일본은 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불? 아, 이랑 이불들이랑? 뭐 네네 짐 같은 거 보관해두고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불빛이 이거는 있어서. 저희가 나무가 있잖아요. 중정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중정? 네, 그래서 이 나무 라이트업이 되더라고요. 밤 되면. 열 수 있나요? 네네, 열 수 있어요. 우와, 좋다. 올라프라고 해요. 나무 이름이 올라프니까? 되게 이게 여름에 네. 창문으로 이 초록초록한 녹음을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주택의 좋은 점은 저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저기 남편 차 대는 곳인데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맨션 주차장은 한 달에 3, 4만 엔 내야 돼요. 엄청 비싸.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택은 무료입니다. 완전 다르구나. 여기가 네. 이제 세 번째 방인 거죠? 여기는 오프로바데스 세면대 있고 네. 여기가 욕실이에요. 여기가 욕실이고. 맞아. 여기는 진짜 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또. 추우면 이걸로 난방 켜고 여름에는 이걸로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해서 위에서 다 해주고. 여기는 온돌이 없습니까? 저희 집은 온돌이 있습니다. 없는 집이 더 많죠? 없는 집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 찾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온돌이 있을 것이었어요. 한국은 대부분 네. 슬리퍼를 안 신고 다녀도 되는데 여기는 저도 상상할 수 없어요. 슬리퍼 안 신고. 저도 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찾고 있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발이 시려우니까. 맞아요. 발 그게 제일 시려워요. 메인 네. 목적이더라고요. 거기 자취의 책에 보면 슬리퍼 네. 신는 비율 네, 네.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한 99%. 네, 여기는 뭐 100%죠. 아니면 너무 시려우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그렇고 여기는 약간 문화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예의인 거고. 여기는 저한테는 이 욕조와 이게 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는 다 이렇게 앉아갖고. 앉아서 많이 해요. 저희 씻으니까. 남편도 그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위치 이런 거 다 네. 저희가 이것도 새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이걸로? 네네네. 이왕 이거 리모델링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도 좀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타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타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타일을 차가운 느낌이랑 발바닥이 닿는 그 아. 느낌이 너무 싫어서 바닥도 되게 푹신하잖아요. 그쵸. 이게 물도 잘 마르고. 그리고 이 집에 안 좋은 게 여기 네. 변기가 여기 있어요. 원래 그 토이레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변기 방은 따로 있는데. 문이 네네네. 네네네. 여기는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네. 일부러 이거를 달아서 좀 공간 구분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달았어요. 화장실까지 찍어봤고요. 네.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냥 수납? 수납하는 계단 밑에. 네네, 계단 밑 수납 수납이에요. 공간이군요. 네. 1층의 마지막 방인데 1층의 마지막 여기는 방. 남편 방이에요. 좀 창고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본인 방을 너무 갖고 싶어 하길래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여기는 또 한국도 똑같듯이 그 대형 쓰레기 스티커 사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나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네, 근데 바로 여기에요. 옆집 앞에 있는 그 전신주 쪽인데 그래서 뭐 월요일은 탄 쓰레기, 뭐 화요일은 페트병, 뭐 수요일은 안 타는 쓰레기라고 해서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구마다 달라요. 연애도 하시다가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연애 스타일과 음, 일본의 연애 스타일이 좀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습니까? 다르죠. 제 남편이 한국식 연애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일본은 연락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어느 정도로 제 낮아요? 친구는 그래도 우리 매일 연락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도 하고 그래? 아니 전화는 안 하지. 전화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인 하나 정도 서로. 근데 그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고 데이트를 하는 것도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약간 자연스럽게 주말에 만나겠지. 뭐 일주일에 2-3번 만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데 여긴 2-3번이면 정말 너무 많이 만나는 거고 제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애틋하고 사랑의 그 감정을 왜냐면 자기 일이 되게 중요하니까 약간 내가 있고 내 일이 있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나의 인간관계들이 있고 거기에 연애가 하나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다 맞춰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다. 그게 다른데 근데 제 남편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빨리 좀 더... 답도 되게 빨리 왔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희 밤새 통화한 적도 있거든요. 재밌다. 아 재밌다. 계단을 이제 네. 올라가면 여기가 침실 타선천장이어가지고 층고도 높고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을 주죠. 위에도 창이 있잖아요. 오히려 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이 보여서 일어났을 때 낮에 오면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서 하늘 보이고 나뭇잎 그림자가 치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소파 테이블 TV 그러게요. 올려주는? 저는 그렇게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한국에 비하면 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요.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